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이다. 원자는 전자와 양전자로 구성되어 서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를 에너지 근원이라 부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도 파동의 집합체로서 기라는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러스 파동과 마이너스 파동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 인체에서 마이너스 파동이 중화되거나 제로 상태를 유지 못하면 질병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인체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동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병을 측정하고 에너지 파동을 역이용하여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여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파동의학이다. 파동의학은 1920년에 로열 라이프 박사가 파동치료기로 고안해냄으로써 발전되었다. 그는 사람의 장기에는 보이지 않는 기, 즉 오라의 색깔을 통해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찾아내는 현미경을 개발했다. 라이프가 고안한 파동치료기에 의하여 암바이러스인 미생물을 죽이는 실험으로 16명의 암 환자가 완치되었다고 한다. 곧 장기의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때 병이 생기고 그 원인을 발견하여 파동치료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잡아주면 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원리이다. 뇌의 혁명이란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의학 박사 하르야마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 중에서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물쓰듯 낭비하면서 못 고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현대의학은 과학으로서의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인체의 에너지, 파동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까? 뉴에이지 영성과 대체의학의 황제로 불리는 미국의 디팍 초프라 박사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의 에너지장이 있으며 당신이 에너지장을 이용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육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신비로운 에너지와 치유의 힘,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의 덩어리이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진동하는데 이것을 파동이라 한다. 빛이나 소리도 파동치고 돌이나 흙도 파동치고 있다. 인간의 뇌도 감정 상태에 따라 다양한 파동을 뿜어내고 인체의 각 장기도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혈액, 근육, 조직, 뼈, 심장과 간장 등 여러 기관과 조직도 각각 고유한 파동이 있다. 파동에는 정보가 실려 있으며 만물은 파동이라는 이름의 정보 에너지를 통해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외부의 파동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다. 생각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파동을 불러오게 되고 그 파동 에너지는 다시 마음에 담기게 된다. 마음에 담긴 이 파동 에너지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불평, 불만, 불신, 미움 등의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마음에 그런 파동 에너지가 생성되는 동시에 우주 공간에 있는 그와 같은 파동 에너지와 공명작용을 일으켜 그것은 다시 마음의 그릇에 담기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라도 병에 걸리면 우선 모든 생각과 의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파동 에너지가 온몸에 퍼지면서 나쁜 파동 에너지로 인해 생긴 물질이나 에너지들이 점차 소멸한다. 만물은 모두 고유의 생전기적 파동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이나 캔에 들어있는 음식물은 0Hz, 신선한 음식은 15Hz, 신선한 화분은 20에서 27Hz의 진동수를 보인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의 정상적인 주파수는 62에서 68Hz인데 52Hz 이하에서 질병이 야기된다고 한다. 모든 질환도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파동의 질환은 더 높은 파동을 가진 물질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 런던에서 세균학을 전공한 내과 의사인 에드워드 바크 박사는 스트레스나 감정을 질환과 연관시켜 연구하면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질환을 치료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꽃에서 추출된 순수정제 오일들에는 그 물질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 높은 파동의 균일한 진동파는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적절한 주파수로 회복시켜주는 훌륭한 치료 도구임을 밝혀냈다. 인체의 각 장기는 각기 그들이 좋아하는 소리에 파동이 있다. 인체의 오장육부가 가진 고유의 성격과 색깔 및 소리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오장육부와 오행기운의 상호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잠자기 전 편안하게 앉거나 침대에 누워 각 장기의 치유 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내보자. 규칙적으로 5가지 치유 소리를 자기 몸에 전달하면 각 장부가 가진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고 좋은 에너지로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편안한 자세를 잡고 눈을 감은 채 마음의 눈을 통해서 각각의 장기들을 인식해본다. 이때 자기 장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해부와 그림을 먼저 보고 장기들의 위치와 모양을 익히는 것도 좋다. 마음의 눈으로 우선 양쪽 가슴에 있는 폐를 살펴보며 인식한다. 폐에게 인사도 하고 자신을 위해 묵묵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주도록 한다. 그리고 스 소리를 내면서 폐의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 우울한 감정들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상상한다. 이런 방법으로 심장, 위, 비장, 간, 담의 순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도록 한다. 치유 소리를 내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면 우선 마음의 눈으로 각각의 장기들을 인식해보자. 반복해서 하다 보면 몸 전체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담긴 터치는 건강한 파동을 불러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는 전문 마사지실에서 전문가에게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따뜻한 마사지가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한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마사지에는 직업적인 전문가가 줄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렸을 때 이러한 치유의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배탈이 나거나 배앓이 할 때 엄마가 눕혀놓고 배를 만지며 불러주던 노래, 엄마 손은 약손이 그것이다. 일단 배 마사지를 하면 장운동을 촉진하는 1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엄마 손이 약손이기 때문에 내 배를 꼭 낫게 해준다는 믿음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효과 없는 물질이나 약 성분을 이용한 치료가 환자에게 유리한 작용을 하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영국의 유명한 동물학자인 데스먼드 모리스는 사람들의 사랑 확인 절차가 동물들의 털 손질 행위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서로의 몸을 손질해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뇌에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자녀의 신경 조직을 자극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 발육을 촉진한다고 보도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사랑의 감정이 뇌에 전달되는 신경 조직이 인체에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 같은 신체 접촉이 피부의 신경세포를 따라 천천히 뇌 조직에 전해지며 특히 대뇌의 사랑을 느끼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누구나 훌륭한 치유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것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